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32번째 주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몰랐을 흑등고래에 관한 사실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바로 지금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라고 점순이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등고래는 돌고래가 속해 있는 것과 같은 긴밀하고 거대한 사회적 집단에 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두세 마리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에 속하죠. 그런데 이 무리도 일시적이라 서너 시간 지나면 해체됩니다. 팀을 이루어 목적을 달성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져요. 혹등고래의 쿨함 때문에 바짝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그룹도 저거보단 길게 팀을 이뤘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집단 관계도 관찰되긴 합니다. 협동 사냥을 할 때도 오랜 시간 집단을 이루고 짝짓기철에는 수컷끼리 경쟁 집단이라 불리는 무리를 만들어 암컷 주변을 맴돌다 기회를 봐서 짝짓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함께하는 이런 종류의 무리도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해체합니다. 혹등고래는 1년에 8,000km 이상을 이동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포유류보다 긴 거리를 이동하죠.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개체로 기록된 친구는 편도로만 약 18,840km를 이동했는데 미국령 사모아에서 남극반도까지 홀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왕복하니까 흑등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는 계절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여름에는 알래스카만이나 메인만과 같은 고위도 지방에서 먹이를 섭취하다가 겨울엔 적도 근처, 하와이 근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따뜻한 바다로 이동하여 활동을 합니다. 단 한 무리의 예외가 있는데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혹등고래는 평생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등고래의 노랫소리는 사람을 홀릴 정도로 신비롭습니다. 이 노래들은 혹등고래가 분수공으로 공기를 내뱉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코로 노래를 부른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동안 운 좋게도 그 노래를 듣게 된다면 그건 아마 인생 최고의 공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등고래의 노래는 당신을 에워싸고 인간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언어인 매력적인 선율이 온몸을 떨리게 만들 테니까요. 특히 수컷 혹등고래의 노랫소리가 훌륭하기 그지없는데 암컷은 되게 짧은 노래를 부르는 반면 수컷은 길고 복잡한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그 레퍼토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노래가 짝짓기철에 암컷 혹등고래를 수컷의 이동 경로로 끌어들이고 심지어 길 안내 역할도 한답니다. 안 들어볼 수 없으니 대표 히트곡 하나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듣고 있으면 상당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내게 만드는 노랫소리예요. 이 노래는 반야미치 측정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고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 상대든 구원자든 간에 말이죠. 반면에 암컷 혹등고래와 새끼 간의 의사소통은 상당히 은밀합니다. 새끼를 노리는 포식자들 때문에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없고 속삭이듯 끊임없이 서로를 확인하죠.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걱정하는 듯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꼭 들어봐야 합니다. 혹등고래는 수면 위로 뛰어오른 후 몸통을 수면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행동을 즐깁니다. 이런 행동을 브리칭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피부에 있는 기생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단지 재미를 위해서 브리칭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슴이나 꼬리 지느러미로 수면을 강하게 내리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은 짝짓기철에 자신의 지배력과 건강함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의 한 종류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내가 이만큼 힘이 세니까 알아서들 물러나라는 의미죠. 사람하고 정말 비슷하네요. 언어로 소통하기도 하고 안되면 허세도 부릴 줄 알고. 혹등고래는 점순이네 동물기구와
바다의 신사 혹등고래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원래 온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매우 호기심이 많아서 때때로 보트에 접근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크기는 보트를 미니카처럼 보이게 만들죠. 게다가 서양에서 이 친구들의 별명은 디에크로베츠 우더시, 즉 바다의 고기사입니다. 그만큼 브리칭을 비롯한 다이내믹한 행동을 자주 보여주죠. 실제로 2015년에 브리칭을 하던 혹등고래가 과학에 근접해 있던 관광선 위로 착륙해 그 배에 타고 있던 캐나다 여성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혹등고래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보트나 수영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에게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지만 선을 넘지는 말자입니다. 17세기부터 혹등고래는 고기와 기름, 그리고 베일린을 얻기 위해 사냥당했습니다. 상업적인 대규모 포경이 성행하기 전 북대서양에는 약 25만 마리의 혹등고래가 살고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만 2천 마리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1986년 폭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유해 조치 이후에 혹등고래는 위기 등급에서 취약 등급으로, 그리고 2008년에는 전 세계에 6만 마리 이상의 개체가 생존해 있다고 추정되면 부여되는 최소관심 등급으로 옮겨갔습니다. 혹등고래의 새끼를 공격하는 포식자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범고래와 더스키상어가 가장 자주 혹등고래 새끼를 공격합니다. 혹등고래의 평균 수명은 대략 50년 정도입니다. 혹등고래는 세 개의 아중으로 나뉩니다. 북태평양 혹등고래, 북대서양 혹등고래, 그리고 남반구 혹등고래. 이번에는 바다의 신사, 혹등고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두 번째로 이야기해봤어요. 이 멋진 친구의 개체수가 늘어난 건 무척 기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네요. 예전엔 분명 우리의 동해바다에도 엄청난 수가 살았을 텐데요. 혹등고래들이 아팠던 과거는 있고 다시 우리 바다에서도 번성할 날이 오기를 빌며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